이번 시간에는 이분자 세무사님 모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들 계실 텐데요. 자, 2주택 또는 3주택, 다주택인데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1주택인데도 최근 많이 바뀐 세법 때문에 법을 잘 몰라서 안타깝게도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반말을 쓰신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친하잖아요, 언니? 한 어려운 세법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셉상 그렇게 의도를 한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자, 세무사님이 가까운 동네 언니다, 누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무사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좀 단순하고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조정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들어가면서 법이 완전히 복잡해져 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전체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이때가 이제 조정지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 취득하는, 그때 이제 8월 3일 이후에 샀는 주택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3일 이후에 지금 사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작년에 사거나 뭐. 그렇죠. 그러면 취득하는 주택이 그 취득 당시에, 그 취득일에 조정지역에 있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자, 조정지역이 아니면 상관없죠. 상관없고 또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할 때 조정지역이다. 그래도 거주 요건은 필요 없죠. 취득 당시에. 취득 당시, 이게 키워드입니다. 취득 당시. 취득 당시.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거를 먼저 짚어드리자면,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가액을 업하거나 바군하거나 이러면 그 계약서에 기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팔 때나 살 때 어쨌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은 적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였다.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어디 갔지? 이게 거주자, 첫 번째 거주자, 두 번째는 1세대여야 된다. 그 다음에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국내에. 그 다음에 1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물론 조정지역은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조정지역, 양도 당시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주자란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국내에 6개월 이상을 살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모두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적 여부, 시민권, 이제 가족의 주거지, 부동산, 예금 등의 국내 보유 여부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제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집을 이제 필요 없어가 파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나 거기 살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주택을 파는 경우에 혹시 이제 거주자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음.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1세대라고 해. 네. 네. 이제 그럼 그 가족이란 또 누구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과 직계 좀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들, 자녀들 뭐 취약이나 그다음에 어른들 뭐 질병 때문에 장기간 또 회사 취직 때문에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네.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해서 세대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네. 같은 세대다.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응. 미혼 자녀는 이게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대라는 이제 1세대라는 개념이 네.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이제 세대 구성원의 기본 단위고, 네.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는 본래 좀 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 또 특이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따로 살면 다른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네. 자,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다. 네.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독립해야지. 나이가 네. 만 30세 이상이고 내가 따로 산다.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별도 세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했다. 네, 이혼은 이제 실제 이혼을 네, 완전히 실제. 따로 살면서 서로상 이혼도 했다 이거지. 네. 네, 그러면 별도의 세대. 그다음에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 네. 이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잠깐 뭐 한 몇 달 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꾸준히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즘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이게 손자 봐주신다고 부모님이 이게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각각 만약에 집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주민등록만 왜 분리해 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대부분 손주 이렇게 봐두신다고 같이 살면 잠깐 살잖아. 애들 어릴 때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네. 이렇게 예금 통장도 별도로 관리하고 재산도 별도로 관리하고 생활비도 각자 또 따로 지출하고 이렇게 살면 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생계를 함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자, 생계를 함께 하지 않으려면 한솥밥을 같이 살면서도 한솥밥을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생계를 함께 한다는 거는 좀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어머님, 뭐 부모님, 그다음에 뭐 배우자, 자녀가 함께 이제 그 돈에서 숙식을 함께 하는 것에 거기에 더해서 경제 활동까지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동거하는 거, 실제 동거를 하고 생계를 함께 하면 네. 이게 이제 같은 세대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표준 모델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생계를 실제로 동거를 하는데 생계를 별도 한다. 네. 실제 동거하는데 생계를 별도로 한다는 거는 좀 입증하는 게 어렵잖아.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생계를 별도로 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면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시 동거하는 이제 우리가 어머님이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동거를 했다 애들 봐주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님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소득이 있고 부모님도 부모님 뭐 예금이나 이런 걸 별도로 다 관리하고 말 그대로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살면 이제 별도로 세대로 본다는 거지. 별도 세대로 같이 살아도.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별거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 왜?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을 보내줘서
뭐 자녀가 이제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물론 알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네. 알바를 해서 자기 용돈을 번다고 해서 그걸 되게 대학생 자녀가 30세 미만인데다가 또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0% 네, 맞아요.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기 소득, 때문에 네.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살아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거든. 네. 그러니까 동일 세대다. 네. 또 이제 실제로 별거하면서 생계도 별도로 한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대체로 실제로 별거하면 생계를 뭐 이렇게 부모님과 실제로 별거하면서 생계를 별도로 하면 뭐 네. 이렇게 큰 트러블 없이 다른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구나. 그러면 네네. 이제 따로 사시는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네. 이제 별도 세대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그러면 반대의 경우 만약에 아들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따로 살고 있는데 가족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때문에 이게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 세무서에서는 일단 서류상 같이 되어 있으면 네. 일단 세무서에서 일 처리를 하려면 서류로서 네.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다 보면 같은 세대니까 뭐 세금을 내라는 이제 안내문이 나오든지 그럴 거야. 그러면 입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자녀의 집에 부모님이 주민등록만 등재가 되어 있는데 별도의 세대를 입증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러면 자. 그 부모님이 실제 살고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입증하는 것을 어떻게 뭐 어떤 걸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보통 이제 어른들은 노인의 그 손에 가면 노인의 뭐 이렇게 명부 네. 이런 게 있어. 네네네. 그게 이제 이름 올라가 있는 거 그거 복사 하나 하면 될 거고. 네. 혹시나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입주자 카드. 네네. 그게 꼭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기재되어 있으니까 입주자 카드. 그 아파트에 사신다면 뭐 관리비 뭐 매달 나오는 거 돈 내는 영수증. 또 그게 전화가 가입대가 있다면 네네네. 전화 가입 증명, 우편물, 그래도 그게 네. 뭐 어르신들이라 해도 우편물이 종종 온단 말이야. 그런 우편물 좀 모아놨다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이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말해주려면 이제 우편물 이런 것도 좀 모아놓는 게 좋지. 네. 혹시 신문 같은 거 본다 그러면 구독료 영수증? 신문 지국 이런 거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 구독료 이런 거 보면 그 동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입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반대의 경우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부모님 집에 자녀가 주민등록이 되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 네. 자녀가 실제 사는 곳에 이제 시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손자들이 네.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을 뭐 대구에 어디에 다닌다 이러면 부모님은 뭐 청송 꼴짝이 사는데 네. 우리 아들은 서울에 산다 이러면 이제 손자들이 학교나 유치원 어디 다니느냐 이런 것만 입증해도 충분하거든. 학원에 어디 그 동네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거 증명. 네네.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사용지. 그러니까 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서울이냐 청송 꼴짝이냐. 네네네. 그다음에 또 자녀와 배우자의 직장 재직 증명, 서울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 중에 뭐 두세 가지 정도만 입증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1세대 개념이 생계를 함께 한다. 그 주민등록과는 상관없다. 그런데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이게 사실 조금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세무사님이 요약을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키워드인데, 네. 그 이제 동일 세대이냐 아니냐는 네. 주민등록은 판단 요소가 아니다. 주민등록이 어떻든 간에 네. 실제로 그 생계를 함께 따로 살아도 생계를 함께하면 같은 세대고 네. 같이 살아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야. 그러니까 네네. 키는 생계를 함께 하느냐. 생계를 이거거든. 함께 하느냐. 네네. 그리고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부모님과 동거해도 생계를 따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 그지? 네, 네, 그런데 네, 네.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생활비 부담을 다 하는 거야. 자, 어. 부모님이 집은 있는데 집은 세 주고 전세 그치. 주고 예, 이제 예, 예. 자네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음. 부모님이 매월 이렇게 수입되는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으니까 네네네. 자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네네네. 그러면 이거 같은 세대야. 그러면 같은 세대를 본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판례도 있거든. 네. 주민등록상 이제 함께 같이 올라가 있어. 네. 올라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 있잖아. 이게 이제 출입문이 각 가구의 집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네네.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고 그 가구별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이제 별도로 지출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다가구 주택에서 나는 뭐 201호에 살고 부모님은 202호에 살면서 네네. 완전히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네네. 또 수입도 별도로 지출하고 지출도 별도로 하고 네. 그렇게 관리하면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또 특이한 판례는 있어. 그래요. 저희들이 판례에 대한 어떤 그 흐름,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저희 이 부동산 공부방에 우리 세무사님의 이제 이 방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